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인데 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파트를 다루면서 많은 부분을 좀 배우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던 것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내용들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겠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직선의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도 지금 이름이 뭐 수직선, 수평선, 뭐 좌표축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 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했냐면,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뭐 a가 0이 아닌 자 이런 1차식이 있다고 하자. y는 x에 대한 1차식.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 직선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배웠었어. 그치? 이게 직선으로 표현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뭐 a가 기울기고 b가 y절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런 애를 생각한다던가, 혹은 또 이런 애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 x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는 얘를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수평선이라고 하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수평선, 자, 그리고 얘를 수직선. 자, 이렇게 그냥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짚고 넘어가자. 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우리는 이것을 함수식을 봤을 때 얘는 뭐 y는 ax 플러스 b 이랬다고 한다면은 뭐 얘는 y는 k와 같은 식으로 써진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얘도 뭐 x는 p와 같은 식으로 써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선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쭉 보시고 339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수직선이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근데 뭐 되게 막 복잡한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르다라고 하면서 수직선과 수직선과 아닌 직선으로 분류하자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면은 일단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 자, 이 친구는 무수히 많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직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은 엄청 많이 그려줄 거야. 뭐 몇 개를 그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유일하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울기를 결정해 주는 내용과 같은 거지. 왜냐면은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기울기를 가질 때, 이런 기울기를 가질 때, 이런 기울기를 가질 때 지나는 점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정해지면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340쪽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어쨌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기울기는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뭐 이렇게 직선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뭐 이렇다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가 3,2.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3만큼 x가 증가했다는 걸 알고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2만큼 y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였지, 그치?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삼각비라는 파트에서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다루는 삼각비라는 파트에서 밑변분의 높이랑도 똑같죠, 그치?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 게 기울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가 가파르다, 뭐 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분명히 각도랑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x축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 x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기울기는 또 어떻게 표현도 가능한 거야? 탄젠트 x의 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야. 거기 쭉 적혀져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자고 한다면은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친구는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각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탄젠트 x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오셔서 341쪽을 펴보세요. 거기 있는 책의 내용들은 한 번씩 쭉 그냥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뽑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41쪽에 보시게 되면 직선의 성질해서 기울기라고 하면서 우리 임의의 두 점을 x1, y1, b를 x2, y2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x 증가량, 여기서 세모 x라고 써 있는 거 델타 x라고 읽는데 x의 증분이라는 표현이야. x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저것이. 그래서 x의 증가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고, 역시나 y 증가량도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되더라. 근데 이 친구는 방향만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기울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친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총 세 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세 가지를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얘가 1차식이 됐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직선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a가 0인 경우까지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이 기울기가 m인 경우, 0인 경우까지. 그래서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가는 직선이에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컬어서 그냥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음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 y는 n이라는 형태의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이 y는 n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그냥 무조건 n만 나오는 거야. y 값이 전부 다 n이란 얘기인 거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x축과 평행한 수평선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에 배운 내용이지만은 얘가 절대값 m이 커지면, 얘가 커지게 되면 그냥 비교를 해보면 x일 땐 이렇게 갈 거고 2x일 땐 이렇게 갈 거고 3x일 땐 이렇게 갈 거고, 그치? 자, 마이너스 x일 땐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2x일 땐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3x일 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는 건 절대값 m이 커지면 얘는 경사도가 급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y축에 가까워진다. 에 가까워진다. 뭐가? 그래프가. 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수평선이 되고, 바꿔 얘기하자면 수평선의 기울기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 고려하지 않은 게 남았어요. 이 수직선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이 수직선은 이런 거지. 괜히 줬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여기다가 y에 0을 대입을 해볼게요. y 0을 대입해볼게. 그럼 얘는 뭐 ax는 마이너스 b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수직선의 그런 식이 나와버리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y가 0인 경우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무조건 n이니까 내가 두 점을 생각을 하면 뭐 1,n, 2,n 이 값에 상관없이 y 값이 무조건 n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내가 y는 아니다 x는 만약에 뭐 p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는 y 값에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야. x는 p의 점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p, 뭐 p, 이런 친구들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기울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p-p분의 2-1이니까 우리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친구들과 좀 성질이 다르다. 기울기가 아예 없는 친구지. 얘는 기울기가 0인 친구고 쟤는 기울기가 없는 친구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이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했다. 수직선인 친구와 아예 수직선이 아닌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34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제가 하나 나올 거야. 예제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과거에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일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84번. 자 여기는 A가 1,-4, B가 A,-2, C가 3,0. 이것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직선이 쫙 있었을 때, 사실 뭐 순서까지는 모르겠다마는, 그치, 순서까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A도 여기 살고 있고 B도 여기 살고 있고 C도 여기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순서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 A 좌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적었겠냐? 편의상 이렇게 적자.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 두 점은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을 하고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이 중에 어느 두 점을 뽑아서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그 기울기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에 봤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는 이제 둘 다 미지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3-1분의 0--4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얘는 a-1분의 여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4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냥 대각선을 편하게 곱할까? 4a-4 4가 되니까 4a는 8입니다. a는 2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우리 다 과거에 봤던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유제 84-1번도 비슷한 내용이고 84-1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인수분해라는 걸 잘 해주시게 되면은 이것도 조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뭐 조건을 구하라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역시나 1차 함수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지. 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었고,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좌표평면 위에 올리면서 이 직선을 쫙 그었을 때 이 직선의 이름은 뭐 y는 2x 플러스 1이야.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3이야.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과거에 한 번씩 보신 거니까 그냥 복습 개념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겠니? 사실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이죠. 직선에서 기울기가 한 점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저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치? 다양하게 뭐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 한 점 뭐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점으로 하여금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고, 그치? 둘 중에 하나 내가 골라다가 한 점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또 이렇게 풀었을 거야.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이 뭐 1,3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그리고 나는 y절편을 모르겠어, 플러스 b 뭐 이렇게 풀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얘가 1,3을 지나니까 1,3 대입하셔서 3은 2 플러스 b예요. b는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1차 함수식 직선의 방정식은요 2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구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는 이렇게 좀 가자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고 x1, y1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주었습니다. 한 점의 역할이야, 저게. 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임의의 점을 나는 x, y라고 잡도록 할게요. 임의의 점이라는 개념은 저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얘를 갖다, 당연히 얘는 아니겠지? 얘는 얘 빼고 나머지들 다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아까 배운 대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지,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이놈을 좀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쓸 식입니다. 새롭게 1차 함수의 식이라고 해서 기울기 m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두 점이래, 한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선을 쓸 수 있게 되고 그 직선의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럼 저거 어떻게 풀 거냐면 y 빼기 3 기울기 x-1 해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에다가 똑같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 이제 새롭게 하나 장착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엔 분명히 이렇게 풀었었어. 앞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1번. 예제 91번으로 가시면, 자, 1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한 점이 2,3이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방금 배운 대로 y-3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2, 자,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하나 넘어오니까 플러스 7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2번은 별 얘기할 거 없지? 기울기 나오고 y절편 나오면 그냥 쓰시면 되죠. y는 3x-4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기울기가 0이라는 표현은 y는 상수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기울기가 0이다, y는 상수. 그리고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여기서부터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의미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친구는 y 값이 무조건 다 일정한 친구인 거 맞지,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5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의 답을 y는 5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빠르게, 뭐 이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빠르게 쓰고 넘어갑시다. 1번은 기울기가 적어, 한 점이 적어. 그럼 이제 y 빼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해야겠다, 그치?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이다. 계산은, 그치? 간단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다. 쓰면 팔 아프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더라. 이게 기울기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방정식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은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쓱 치워서 두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두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그랬지.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m 대신에 아까 봤던 x2 마이너스 x1 x 증가량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1번과 같이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갈까요? 이렇게 하고 쭉 가시는데 346쪽에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식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두 점을 가지고 두 점을 주긴 주는데 x절편, y절편을 줬을 때, 자, 저러한 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x절편이 a, y절편이 b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얘를 얘기할 때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x 마이너스 a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줬을 때 어떤 게 나오게 되더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게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쓰일 때가 있으니까 외워두시도록 하세요. 이것도 쓰일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알지? 기울기 한 점에서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나온다. 역시나 a, b가 분모니까 a, b는 뭐 0이 아니다. 이런 조건도 들어가야겠죠. 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347쪽 다음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몇 개만 합시다. 자, 두 점을 지난다. a가 2,3, b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을 텐데 기울기부터 구해. 그럼 기울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0 마이너스 3 기울기가 1일 거야. 그치? 기울기 1 나오면 y 하고 싶은 걸로, 자, 앞에 걸로 한다고 하면 1은 괜히 쓸 필요 없겠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점을 쓱 봤더니 c가 1,4고요 d가 마이너스 3,4라고 나와 있어. 근데 4가 똑같네, y좌표가. 그치? y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1이고 마이너스 3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4라는 애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같은 좌표만. 아, 이거는 수평선이구나. 그냥 x축과 평행한 직선이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가 y는 4라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1,4라는 점도 존재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4라는 점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인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2번의 답은 y는 4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3번은 두 점을 지난다. 역시나 1,2와 1,8을 주었거든. 그럼 얘는 뭐야? 1이 똑같이, 그치? y좌표는 달라지는데 1은 똑같은 상황에서 y좌표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서, 그치? 얘가 1이겠죠. 얘가 1이 되겠고 1,2가 여기 살고 요 위쪽 가가지고 잘렸네. 요 위쪽 가가지고 1,8이라는 점도 살고 있는 뭐 이런 애가 될 것이다. 그치? 기울기를 생각하면 1 빼기 1분의 8 빼기 아예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자, 이런 친구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4번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다. 방금 저기 외워달라고 그랬죠. 이거 좀 쓸 때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얘는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맡기도록 할게요. 뭐 이거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좀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340 내려오면 이건 우리 그냥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수직선과 수평선은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텐데 그 점의 좌표가 a, b가 될 거다.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날 텐데 a, b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 b가 가리키는 것이 수직선의 x절편, 수평선의 y절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거는 읽어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이 표현 방법들을 배웠고 어떻게 과연 쟤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한 거고, 이제 일반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사실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식 중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이쁘게 정리된 것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걸 일반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치 저게 생긴 형태가 x항, y항, 상수항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싹 다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이렇게 부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서 봤을 때 정보가 어떠하더라도 xy에 대한 1차 방정식, y에 대한 1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지? 수평선이 되든가 수직선이 되든가 둘 다 아닌 이런 경사도를 갖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되든가,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얘를 갖다가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케이스가 3개인 거야. 케이스가 3개죠. 어떻게?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는 0인 경우, 두 번째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세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총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 친구는 뭐 X는 마이너스 A분의 C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X는 몇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그려지는. 마찬가지 A가 0이야? 그럼 얘는 B는 0이 아니니까 Y는 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이게 나오지. 수평선이 나오지. 그죠? 둘 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과거에 봤던 형태,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 기울기를 갖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를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는 저 친구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349쪽을 펴보세요.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어떠한지 설명하여라. 어떠한지 설명하여라는 뭘까? 1번에 x-y 플러스 5는 0. 자, 이게 어떠한지 설명을 해.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 정도 그냥 얘기해 달라는 것 같죠? 기울기랑 y절편.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y에 대해 정리하는 게 좋겠지? y는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 나오는 이 x 앞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우리 기울기는 1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뒤에 따라오는 이 5라고 하는 상수항이 y 절편이 될 테니까 얘를 5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역시 이쁘게 정리할 거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프가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한편 직선의 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되게 좀 귀찮은 행동이긴 하지만 한번 배우고는 지나갑시다. 왜 귀찮은 표현인지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기울기가 이고 원점을 지나더라. 자, 우리가 앞쪽에서 푸는 방법 어떤 거였니? 자, y는 ax 플러스 b에 맞춰서, 그치? 어쨌든 a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0 2에 x 마이너스 0. 아니면 어차피 우리 0,0 원점을 지나는 식이라고 한다면 y는 ax의 형태를 그냥 만족을 시킬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도 당연히 가능하신 건데,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방금 배웠던 자, 요 일반형 있죠. 자, 요 일반형이 있는데 얘가 일단 0,0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었더니 c는 0이라고 나와요. 그치? 다음 두 번째 살려줄 조건은 기울기가 2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얘 기울기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이게 2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a가 마이너스 2b이다 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게 a, b, c 미지수가 3개인데 지금 조건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2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맞지 않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결은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로만 좀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좀 귀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x, 2bx 요거는 플러스 by c는 0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나눠버리면, 그치? b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어차피 근데 보통은 이거 방법은 쓰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방법을 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2번도 한 번만 보고 가자. 한 번만. 3,2 b는 0, 마이너스 1. 자, 똑같이 한번 가주시면 3a 플러스 2b 자,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c에다가 집어넣고 2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뭐 2b 대신에 바로 들어가시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리해 놓고서 b는 이렇게 해서 다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잘못 썼나요? 3,2 대입해서 3a 더하기 2b 플러스 c는 요거. 그다음에 0 두 번째 거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죠. 쏘리. 잘못 생각했어. 0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y에다 대입한다는 걸 잘못 썼네. 그러면 b랑 c랑 어떻다? 같다는 거지. b랑 c랑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3a 집어넣으면 뭐야? 플러스 3b 이렇게 될 테니까 b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a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b로 쓰셔도 되고 a로 쓰셔도 되고, a는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 대입만 해주시게 된다면, 대신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b 플러스 3bx 빼먹냐 하나씩. 그리고 여기는 아이 잘못 썼다. 미안. 여기도 써야 되는데 자꾸 이러네. 자, 여기서 자, 여기 그치? 그러면은
내가 a 대신에 b에 대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bx, 그리고 c 대신에도 또 b를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by에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면 여기서 b로 나눴을 때 이러한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치? 어차피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 351쪽으로 갈게요. 기본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85.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몇 선면을 지나는지 말하여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여기 몇 선면 지나는지 말하라고 그랬어요. 1번에 a, b가 0보다 작고 ac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편하니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얘들의 부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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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중 하나지. 그치? 물론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네 가지라고 아마 배우고 왔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 다른 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거 자체는 양수가 되더라.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편의상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들 많이 푼단 말이야. 자, 얘가 플러스면 뭐 이게 마이너스, 학생들 풀 때 얘는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니까 B랑 C랑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고 풀자.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지? 근데 A랑 B랑 부호는 다른데 A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B와 C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죠? B와 C의 부호는 다를 거야. 그래서 요게 음수인데 요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 그러면 편의상 y 절편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얘일 거란 말이지. 어디지나 1, 2, 3, 4분면을 지나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2번은 A는 0, BC가 0보다 작다. 자, 이제 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활용을 할 건데 A가 0이 되면 X항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0이 된다는 건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랑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Y는 뭐 K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니까 얘는 X축과 평행하게 선이 그어질 거구나. 그럼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돼.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그어질 건지 여기에 그어질 건지 생각을 하셔야겠지. 그치? 근데 보니까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 다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요거는 양수일 테니까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어디 지난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3번은요. 3번은 B가 0이고 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B가 0이면 큰일 나네. 그치? 분모가 0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분모가 0이 돼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시는 거였죠? 그치? 그럼 B가 0이라고 하는 건 AX 플러스 C는 0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고 X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수직선이 될 거야. 그치? Y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이 나오게 될 텐데 AC의 부호가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대략적으로 음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그럼 어디 지난다?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잘 되시죠? 자, 직선의 방정식 1부였습니다.